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은 짝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온 여학생은 오른쪽이 마이너스 5.50에 마이너스 150 180축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150 180축입니다. 오른쪽은 550 왼쪽은 200이죠 3.5디옵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통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짝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눈이 다 짝짝이죠. 오른쪽이 100 왼쪽도 100 오른쪽이 200 왼쪽이 200 이렇게 정확하게 도수가 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른쪽이 225 왼쪽이 200 이 정도 다 차이가 나고, 또 오른쪽이 난시가 한 도수 있고 왼쪽은 난시가 두 도수 있고, 또 난시의 각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은 다 한쪽 눈이 조금 더 잘 보이고 한쪽 눈이 조금 덜 보이는 짝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짝눈이라고 하는 거는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는, 이것처럼 막 3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공식적으로 짝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께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껍죠. 여기는 이렇게 얇습니다. 4.66mm고요 2.78mm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짝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부등상시라고 합니다. 상이 맺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시는 이렇게 당기면 정강거리 때문에 사물이 더 적게 보이고 원시는 조금 커 보인다는 얘기를 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복잡한 이해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리바이브를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근시는 이렇게 사물이 좀 작게 보이죠. 이 정강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더 이렇게 정강거리를 벌리면 더 작아 보이죠.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 오른쪽이 5.5디옵터고 왼쪽이 2디옵터죠. 정강거리가 왼쪽도 12mm, 오른쪽도 12mm라면 정강거리는 동일한데 도수가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근시가 이 정강거리가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겠죠. 결과적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보는 사물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더 왼쪽은 조금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상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 해서 부등상시라고 하죠. 큰 의미로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부등시라고 합니다. 다르다 이런 개념.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상 크기가 다르다, 도수가 약간 달라서 부등시라고 해도 상은 대충 큰 차이가 안 나서 뇌에서 하나로 융합을 시킨다 라고 하면 부등상시라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 크기가, 지금 결과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상 크기가 지금 다르다,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부등상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눈이라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부등상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부등상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도수를 넣어서 수년 계속 썼기 때문에 뇌에서 이걸 어떻게 억지로 어렵지만 하나로 합친다, 융합을 시킨다 라고 하면 부등상시는 아닌 거죠. 불행 중 불행으로 오른쪽 눈이 주안이에요. 주안에 대해서는 또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눈이 주안이라서 주로 사용하는 눈이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이 더 나쁘죠. 이런 경우에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른쪽이 주안인데 오른쪽 눈이 200이고 왼쪽이 550이라서 비주안이 눈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비주안을 조금 포기하고 오른쪽 눈을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오른쪽 눈에 치중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오른쪽 눈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약해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왼손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오른손을 어떻게든 재활 운동을 하고 근육을 붙이고 해가지고 오른쪽 손을 더 잘 사용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원입니다. 오른쪽 눈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완전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도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니 부등상시가 일어나면 하나로 융합을 못하니까 입체시가 떨어지고, 그러면 깊이감이라든지 원근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학생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도 정밀 검사를 해야 되죠. 과연 정말 융합을 잘 하고 입체감이 잘 나오는 상태인가? 그래서 부등상시가 아닌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 눈을 억제를 하면서, 억제라는 게 그냥 한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왼쪽 눈으로 그냥 보는 거고 오른쪽 눈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뇌에서. 그게 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40대 후반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안경을 맞추셨는데 부등상시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너무 불편함을 느꼈어요. 억제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두 개를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지만 이혼을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냥 포기를 하면 쉬운데, 이분은 2010년도에 오셨을 때 오른쪽이 마이너스 2.75였고 왼쪽은 난시만 있었습니다.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부등상시였죠. 2010년도에 제가 안경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오신 거예요. 6년 동안 이제 다른 안경원들 전전하시다가 저에게 오신 거죠. 201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른쪽이 마이너스 450, 왼쪽이 마이너스 175가 된 겁니다. 역시 오른쪽이 주안이었습니다. 오른쪽이 275에서 450으로 1.75 정도 나빠진 거죠. 왜 나빠졌을까요? 안경을 보니까 오른쪽을 부족 교정을 했더라고요. 짝눈인 경우, 부등상시인 경우 주안을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안을 포기해버리면 주안이 점점 더 나빠지죠. 주안이 2.75에서 4.50으로 나빠져 있었던 겁니다. 왜 부족 교정을 했을까요? 오른쪽을 어지럽다고 하니까 안경사가 그냥 오른쪽을 조금 부족하게 해가지고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이 정도만 나게 맞춰준 거죠. 우선은 머리가 안 아프니까 쓰는데 오른쪽이 점점점 나빠져 버린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을 완전 교정을 해야 돼요. 문제는 지금 오른쪽의 정강거리와 왼쪽의 정강거리가 같았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안경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코받침이고요. 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정강거리가 12mm라는 거죠. 이게 동일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지금 오른쪽이 도수가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강거리를 짧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강거리가 아예 없는 콘택트 렌즈를 넣으면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융합을 바로 시킵니다. 그런데 콘택트 렌즈는 콘택트 렌즈 나름대로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자 한단 말이에요. 안경을 그리고 많이 써야 됩니다. 눈 건강을 지키려면 이 안경을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면 이 눈과의 정강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mm 정도, 4mm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여기는 뭐 한 15mm 정도 늘어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보기는 좀 싫겠죠.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부등상시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안경테를 변형시켜서 부등상시를 잡는 방식은 제가 개발한 겁니다. 물론 외국의 어떤 누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어떤 누가 이런 걸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창조적으로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보기가 싫잖아요. 한쪽은 이렇게 짧은데 한쪽이 넓어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고 앞에서 봤을 때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수가 높은 쪽,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50이잖아요. 여기를 두꺼운 렌즈로 해야 됩니다. 렌즈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정강거리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옆에서 봤을 때 눈이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이게 안경이죠.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뒤로 가게끔 이렇게, 그래서 이 눈과의 거리가 짧아지게끔 제작을 해야 되겠죠. 조제 가공을 할 때. 그 외에도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겁니다. 제가 그 배운 어떤 비법을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대강 원리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저희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아주 두껍죠. 이거는 아주 얇죠. 이런 렌즈를 트라이얼 안경테에 끼워가면서 어떤 게 더 편하냐라는 거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하다, 이걸 하니까 편하다, 융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제 6%거든요 6%짜리를 넣어서 특수 렌즈를 주문해서 하는 거죠.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부등상시를 해결하는 특수 렌즈를 주문해서 해드렸습니다. 좀 두꺼워 보이죠. 하지만 편하게 썼죠. 2018년도에 왔습니다. 다시 도수를 조정했는데 2018년도에 450이었던 게 450 그대로 지금 한 3년 썼는데 어떠시냐 했더니 3년 잘 썼죠, 편하게 썼습니다 라고 하셔서, 특수 렌즈인데 그게 누진까지 넣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되는 렌즈를 했었죠. 지금 잘 쓰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했는데 쫓아오시겠죠. 쫓아오시지 않으시고 잘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짝눈일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은 주안인 경우, 도수가 높은 경우 도수를 낮게 부족 교정을 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역효과가 나가지고 이 주안이 점점 이 아주머니처럼 나빠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눈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혹시 짝눈이라면 반드시 제대로 숙련된 금한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 이렇게 짝눈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